안녕하세요. KIIP 공도TV입니다. 자, 오늘 14과예요. 오늘 좀 늦었어요. 요즘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 또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되네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3단계가 끝나가요. 그래서 14과,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에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조금 중요한 게 인터넷의 장점, 아니면 스마트폰의 장점, 아니면 인터넷의 단점, 스마트폰의 어,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는 조금 중요한 과니까 하긴 뭐 모든 과가 다 중요했죠. 그죠? 자, 1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인터넷 강의 알죠?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는 거. 영상 통화, 영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영상 통화를 많이 하죠.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댓글. 자, 댓글은 여러분 뭐가 댓글이에요? 그렇죠. 코멘트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힘내세요. 너무 예뻐 보여요. 언니 어디 놀러 갔나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댓글은 뭐 선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댓글을 뭐라고 하냐면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이빌이라는 거죠. 악플. 자, 나는 다음 학기 한국어 수업료를 뭐로 보냈다? 그렇죠. 수업료니까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것을 이제 수업료라고 하죠. 그래서 수업료. 그래서 수업료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뱅킹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다. 민수는 매일 뭐를 들으면서 혼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 뭘 들으면서? 그렇죠. 듣는 거니까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혼자서 외국어 공부한다. 외국어를 공부한다. 어제 뭐로 주문한 물건이 어디로 주문했어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이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이 하루 만에 배송되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배송되다 이렇게 하면 deliver, 우리 택배. 그래서 deliver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송되다. 집에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배라는 것은 이제 배달이라는 말이고 송이라는 것은 보내다. 이 송이라는 것은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내다. 이제 배달되다, 딜리버고요. 그래서 배송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제 게시판 아세요, 여러분? 그저 보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보드, 블루틴 보드라고 하는데요. 보드에서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뭐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면은 거기다가 댓글을 남길 수 있죠. 그다음에 뭐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뭘 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나는 다음 학기 한국어 수업료를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다. 민수는 매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 어제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이 하루 만에 배송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영상 통화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면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하세요. 나는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날씨 정보, 오늘 날씨가 날씨가 뭐 맑다, 그 다음에 또 흐리다, 그죠? 날씨가 흐리다, 아니면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날씨 정보를 뭐 해요? 그렇죠. 검색하죠. 서치를 하는 거예요. 검색하다. 그래서 검색하다 찾는 거죠. 찾다. 그래서 날씨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다. 자, 그리고 보낸다라는 것은 안 되죠? 보내다라는 것은 이제 하는 거고요. 나는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서? 집에서 영화 뭐를 하는?
그죠? 영화를 보는 거. 영화를 보면서 보는 것을 영화 감상이라고 하죠. 감상. 그래서 영화를 이제 보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상이 이제 appreciate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영화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촬영은 자기가 찍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 거. 자, 찍는 것을 촬영하다라고 하죠. 친구가 나에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뭐로? 문자로 뭐 주었다? 그렇죠. 보내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었다. 그래서 받다라는 것은 받는 거죠, 그죠? 받다. 이건 아니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뭘 찾아요? 그렇죠. 사전으로 딕셔너리로 뜻을 뭐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설치하다는 인스톨을 설치하다. 우리가 앱을 우리 그 핸드폰에 설치하다 이렇게 하죠. 나는 매일 SNS를 뭐 하면서 SNS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NS는 뭐가 있어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SNS, 요즘에 여러분 뭘 많이 해요? 인스타 같은 거, 이런 SNS를 하면서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한다. SNS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을 하는 거죠. 서로 연락을 잘 지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연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날씨 정보를 검색한다. 나는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영화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가 나에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으로 뜻을 찾아보세요. 나는 매일 SNS를 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지갑, 웰렛이죠. 지갑, 대중화. 대중화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대중화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매스미디어 대중이라는 거잖아요. 이 화라는 것은 보통 이제 체인지 된다는 거죠. 바뀌다, 그죠? 바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뭐 이용하거나 또는 뭐라고 해서 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또 기타 등등. 그래서 하거나 하는 거.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그죠? 사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대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대중화가 되지 못했을 때는 한 마을에 한 개만 있었잖아요. 텔레비전이. 근데 지금 대중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에 다 텔레비전이 있죠. 그리고 그걸 보고 대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대중화가 됐어요? 좀 안 됐죠. 너무 비싸잖아요. 하나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대중화되면 좀 가격도 싸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립감. 고립감은 혼자 된 느낌 있잖아요. 혼자가 된 마음, 혼자가 된 느낌 이런 것을 고립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립감, 그다음에 교통사고, 트래픽 액시던트죠. 교통사고, 차 사고가 난 거죠. 교통사고. 차 사고가 나거나 뭐 사람이 또뭐 차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되는 걸 교통사고라고 하고요. 검색은 서치죠. 찾는 거, 찾아보는 거. 이제 찾아보다 검색. 자, 그래서 한번 넣어 봅시다. 스마트폰 중독은 좋지 않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그래서 중독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잖아요. 중독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독에 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포이전이라고 하죠. 그죠? 스마트폰을 계속,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나오네. 그죠? 왜 얘가 또 잘 안 나올까요? 그래서, 중독 물질. 그래서 그 중독이 되면은 좋지 않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죠. 그래서 중독은 좋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죠? 잘 이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뭐 해소에 도움이 된다? 뭐 해소에? 그렇죠. 이걸 고립감이라고 하죠. 고립감, 혼자 된 느낌. 이거 스마트폰 이용하면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하다라는 것은 없애다, 솔루션 뭐 이렇게 되는데 없애는 거, 고립감을 없애주는 것을 이제 해소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없애다. 앱카드가 있으면 앱카드가 있으면 물건을 사러 갈 때 뭘 안 가져가도 돼요? 앱카드로 뭐예요? 결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갈 때 앱카드가 있으면 그렇죠. 지갑을 안 가지고 가도 된다. 그렇죠. 월렛이 없어도 돼요. 지갑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뭐 되면서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죠. 뭐가 되면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럼 뭐가 되면서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되죠.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저도 교수님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니까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20년 가까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혼자서 미디어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1인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제 이거 유튜버예요. 전부 다. 다 미디어를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주말에 문을 여는 뭐 열다죠. 그죠? 열다. 문을 여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을 뭐 할 때도 이제 찾을 때도 어떻게 해요? 검색할 때도 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앱을 활용하다 그러면 사용하다 이렇게 되는데 더 잘 사용하는 걸 활용하다고 되는 거죠. 잘 활용하는 거.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뭐의 원인인데요?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면 무엇의 원인이에요? 뭐의 원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코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그렇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dangerous. 위험하다. 위험하다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안전하다 이렇게 하죠. 자, 잘했어요. 자, 그리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관계 있는 걸, relation 있는 것을 커넥트, 연결하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단점이라는 거죠. 단점,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때문에 익힘책 푸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는데 정말 익힘책 푸는 게 쉬워졌어요. 편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이요.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대인관계 릴레이션십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그다음에 중독의 문제, 아까 포이저닝, 그죠? 그래서 중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하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요. 헬스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안전한 세이프티.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깨 어깨도 아프고 자세가 점점 나빠지고 저도 스마트폰 너무 많이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고개도 숙여지고, 그 다음에 어깨도 아파지고, 그 다음에 자세도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 SNS로 소통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오프라인으로 진짜 그죠? 이거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는 별로 없다.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죠.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어색하다. 어색하다. 서로 자연스럽지 않다. 내추럴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대인관계 문제. 자, 길을 걸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정보 검색을 하다가 아이고 길 걸을 때 문자를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죠? 문자를 보내거나 정보 검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했으니까 무슨 문제요? 저 안전 문제가 생긴 거죠.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아이고 뭐 돼서요? 중독됐네요. 하루에 5시간 이상 보면 중독이라고 하는데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게 이제 중독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의존이라고 하죠. 의존. 그 디펜던스 하는 거죠. 의존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잖아요 할 거예요. 잖아요. 잖아요. 그래서 잖아요는 이렇게 어떤 거냐면 as you know라는 뜻이에요. 너도 알잖아요. 그죠?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듣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지요 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거기 중국집이지요 하는 거. 중국집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이 잖아요는 뭐가 반대말이 되냐면 거든요 라고 이제 거든요 하고 반대가 돼요. 이거는 잖아요는 너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거든요는요. 모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 서울 강남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가거든요. 이렇게 너는 모르는 걸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든요가 되는 거고 제가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도 토요일인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둘 다 알면은 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자, 듣는 사람도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듣는 사람도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잖아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잖아요는 이제 보잖아요. 알잖아요. 비싸다, 비싸잖아요. 춥다, 춥잖아요. 그냥 잖아요만 붙이면 되고요. 잖아요만 붙이면 되고 뭐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다 잖아요만 붙이면 되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앗잖아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앗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기다렸잖아요. 또 엇이 있는 거죠. 그죠? 기다렸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다음에 어려웠잖아요. 여기서 비읍이 오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당신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어려웠잖아요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과거인 거는 이제 앗잖아요, 어쩌나요,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지금 교과서 문제는 선생님이랑 함께 풀고요. 자, 그러면은 표 볼까요? 좋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잖아요예요. 현재, 그죠? 현재. 요거는 이제 과거. 그다음에 아프잖아요. 그다음에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걷잖아요. 이제 살잖아요. 이건 똑같아. 이거는 기다리다, 아프다, 어렵다, 모르다, 걷다, 살다. 여기서 이제 다잖아요를 붙인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과거는 조금 또 바뀌어요. 왜냐면 어가 되니까 모음이 오니까 바뀔 것들이 또 불완전 동사들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불규칙들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좋았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아팠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리고 의가 모르다가 몰랐어요. 우리가 할 때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몰랐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걸었다 되니까 걸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살다 그렇게 하면 살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이니까 요런 것들 이제 잘 여러분이 음, 과거인 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담배를 안 피워요. 건강에 뭐 하잖아요? 나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요. 왜요? 배송이 빨라서 딜리버. 그래서 배송하다. 배송되다. 그래서 배달하는 거죠. 그래서 배송이 빨라서 뭐 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잖아요. 이거 발음할 때 편리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편리하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세요. 요즘 싸고 좋은 강의가 뭐예요?
많잖아요. 이렇게 돼야죠. 싸고 요즘에 강의가 싸고 좋은 강의가 많죠. 인터넷 강의에서. 교수님도 지금 강의를 여러분한테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아야 돼요. 2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다 몇 년, 한 올해 내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다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은퇴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무료로 다 올리는데요. 자, 불을 켤까요? 켜다. 불을 켜다. 그죠? 불을 켜다. 불을 켜다. 자, 교실이 조금 뭐 하자? 켜다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끄다. 불을 끄다. 끄다가 되는 거죠. 끄다. 그래서 불을 켤까요? 교실이 조금 뭐 하잖아요? 그렇죠? 어둡잖아요.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좀 쉴까요? 우리 벌써 2시간이나 뭐 했잖아요? 그렇죠. 걸었잖아요. 과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건강에 나쁘잖아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요. 배송이 빨라서 편리하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세요. 요즘 싸고 좋은 강의가 많잖아요. 불을 켤까요? 교실이 조금 어둡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좀 쉴까요? 우리 벌써 2시간이나 걸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분 문제 볼까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바쁘지요? 이렇게 해도 확인이 들어가죠. 그죠? 확인.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너도 알아요. 중요한 시험 보는지. 중요한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식당은 손님이 정말 많네요. 음식도 맛있고 가격이 뭐 하잖아요? 그렇죠. 싸잖아요. 자, 반대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그죠? 비싸잖아요. 자, 왜 그렇게 서둘러요? 왜 그렇게 헐려? 왜 그렇게 서둘러요?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뭐잖아요? 밀리잖아요. 차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이제 교통이 아주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통이 복잡해지는 거. 그래서 교통이 이제 congestis. 그래서 그 차가 밀리잖아요. 밀리다. 우리 보통 차가 밀리자는 말 잘 안 해요. 차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죠. 막히다. 3번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 유튜브 보면서. 맞아요. 헬스장에 안 가도 되고 돈이 뭐 하잖아요? 안 들잖아요. 돈이 안 들게 공부하는 방법, 돈이 안 들게 운동하는 방법, 돈이 안 들게 공부를 배우는 방법들이 보통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하니까 돈이 안 들죠.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인터넷 사전을 이용해요.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번역기를 봐요. 그 인터넷 번역기 있잖아요. 팝하고, 이렇게 보죠. 구글에서 팝하고 번역기. 요즘에는 좀 번역 잘 되는 것 같아요. 영어가, 그죠? 제 영어가 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사전을 이용해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뭐 할 수 있잖아요.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식당은 손님이 정말 많네요. 음식도 맛있고 가격이 싸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러요?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밀리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맞아요. 헬스장에도 안 가도 되고 돈이 안 들잖아요.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인터넷 사전을 이용해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네요. 이번에 두 번째 문법 볼게요. 어야입니다. 어야. 어야되다라는 거죠. 어야되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D 내용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필수 조건. 그래서 필수 조건이 될 때 사용하고요. 앞에 내용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내용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부분 여러분한테 must라고 하거든요. 어야 되다. 먹어야 돼요. 그죠? must eat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어야 앞에는 먼저 해야 하는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말해요. 그죠? 어야 뭐 해야 해요. 본인 확인을 해야지 가입이 돼요. 해야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야는요. 이제 아나 오일 때 아야고요. 어야는 아오가 아닐 때 말했죠. 우으이일 때 어야를 사용하고요. 하다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자야 해요. 찾아야 해요. 이제 달라야 해요. 요런 거. 불규칙. 그래서 달라야 해요. 먹다 먹어야 해요. 차갑다 차가워야 해요. 걷다 걸어야 해요. 가입하다 가입해야 해요. 건강하다 건강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야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머스트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좋다 좋아야 해요. 찾다 찾아야 해요. 다르다 달라야 해요. 먹다 먹어야 해요. 차갑다 차가워야 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어야기 때문에 이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 걷다 디귿은 바뀌죠. 멀어요. 리얼로 바뀌죠. 그래서 걸어야 해요. 가입하다 하다니까 가입해야 해요. 건강하다니까 건강해야 해요. 친절하다니까 친절해야 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힘책은요. 여러분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다 찾아야 해요. 기다리다 기다려야 해요. 알다 알아야 해요. 묻다 자, 묻다 디귿은 뭐로 바뀐다고요? 리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물어야 해요. 다르다는 의가 달라져서 아가 달라야 해요. 르 불규칙이죠? 자, 바쁘다 바빠야 해요. 자, 그다음에 끝나다 끝나야 해요. 친절하다 친절해야 해요. 살다 살아야 해요. 재미있다 재미있어야 해요. 외우다 외워야 해요. 이렇게 되죠. 걷다는 디귿이 바뀌어서 걸어야 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요. 미리 이렇게 익힘책을 푼 후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야 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외국어는 자주 사용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돼요. 이게 necessary condition이죠.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자주 사용해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어를 문법이 틀리더라도 사람들하고 계속 사용해야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보갓하지 않아요. 자, 여건을 만들다 만들어야 해외여행을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건을 패스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패스포트가 여건이 없으면은 그죠? 여러분 여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비밀번호를 뭐 해야? 알아야 이메일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에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죠. 감기는 무리하지 않고 너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그죠? 무리하다, 일을 많이 하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지 않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기는 무리하지 않고 푹 뭐 해야? 쉬어야 잘 낫는다. 그렇죠. 감기 요즘 여러분 안 떨어지죠. 왜요? 푹 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푹 쉬어야 잘 낫는다. 길이 막혀서 그렇죠. 그래서 길이 막혔어요.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차가 밀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길이 막혀서 조금 서둘러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 서둘러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야 한 시간 안에 마치는데 제가 한 시간 계속 넘겨가지고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는 자주 사용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건을 만들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이메일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감기는 무리하지 않고 푹 쉬어야 잘 낫는다. 길이 막혀서 조금 서둘러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볼게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이 공연장에 공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을 뭐 우리가 어디 가면 K-팝 공연장 그죠? 그래서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콘서트홀을 공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콘서트를 하는 공연장에 아이가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가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아이 혼자 못 들어가죠. 7세 이하의 아이는 그 7세하고 7세 이하니까 몇 살이에요? 7세 이하는 7세부터 시작해서 이하니까 7세, 6세, 그다음에 5세, 4세, 뭐 그다음에 3세 띵띵띵띵 그죠? 0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7세 이하
요 7세부터 아이들은 누가 있어야지? 그렇죠? 0세부터 7세까지 이 아이들은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지. 가디언이 보호자 보통 누가 보호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호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7세 이하면 7세에도 들어가야 돼요. 오늘 몇 시에 출발할 수 있어요? 출발하다 뭐예요? 도착하다. 반대말은 도착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업무가 다 끝나야 출발할 수 있어요. 업무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죠. 그죠? 회사 일. 그래서 이 업무가 다 끝나야 출발할 수 있어요. 흥 씨는 많이 걷는 편이지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시간, 그죠? 그 다음에 뭐, 띵띵띵띵,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이렇게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뭐 하는 거예요? 걸어야 이제 건강에 좋아요. 저는 하루에 1시간 30분은 꼭 운동을 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요. 저도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해야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이제 건강에 좋아요. 여기서는 걷다니까 걸어야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도 꼭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가끔 중요한 일정, 어떤 일 과정을 일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일정 로그도 하고 일정. 그래서 스케줄을 이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그럼 뭘 해보세요?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랜덤, 메모. 그래서 이 메모를 저도 메모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잘 해놓아야 뭐가 없어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뭘 해야 되고, 물론 컴퓨터에도 메모가 다 있고요. 그리고 수첩에도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보게 돼요. 뭐 잊어버린 일은 없는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미스테이크 하지 않아요. 타미 씨는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이번 시험을 잘 봐야 이제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야 이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보아야를 뭐라고 해요? 봐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봐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3단계 이거 익힘책 5번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반에 한 2명?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잘 봐서 4단계로 올라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지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4단계를 올라가야지 또 5단계를 올라갈 수 있고요. 5단계를 또 끝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연장에 아이가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7세 이하 아이는 보호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몇 시에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업무가 다 끝나야 출발할 수 있어요. 흥 씨는 많이 걷는 편이지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어야 건강에 좋아요. 저는 가끔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그럼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잘 해놓아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타미 씨는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이번 시험을 잘 봐야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문법까지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듣기 해야 되겠다. 쭉 듣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하게 하려고 이제 말하기 듣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 한국어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말이나 한국어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한국어 학습 앱이 뭐뭐뭐뭐뭐. 자, 집에서도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요. 꼭 뭐뭐뭐뭐 해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야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 요즘 제가 쓰는 한국어 어휘 공부 앱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좋아요. 어떤 앱이에요? 제가 보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네요. 그럼 한번 들으면서 적어 봅시다. 아,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해서 소리 또 키워볼게요. 자, 아주 크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안 들리면 여기 구글, QR 코드 있잖아요. QR 코드 이렇게 들으면서 해도 돼요. QR 코드 아직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한국어 학습 앱이 많잖아요. 뭐라고요? 요즘 한국어 학습 앱이 뭐라고요? 많잖아요. 그랬죠? 많잖아요. 써보세요. 많잖아요. 썼어요? 많잖아요. 맞죠? 한국어 학습 앱이 많잖아요. 이렇게 했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많잖아요. 많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자, 2번 들어보겠습니다. 2. 집에서도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요. 꼭 학교에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꼭 학교에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어요. 꼭 학교에 가야 써보세요. 학교에 가야 썼어요? 네, 확인해 볼게요. 학교에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학교에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학교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럼 3번 또 들어볼게요. 3. 요즘 제가 쓰는 한국어 어휘 공부 앱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좋아요. 어떤 앱이에요? 제가 보내줄게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설치해 보세요. 썼어요? 설치해 보세요. 자, 그럼 글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설치해 보세요. 오늘은 너무 쉽다. 그죠?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겠네요.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한국어 학습 앱이 많잖아요. 집에서도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요. 꼭 학교에 가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쓰는 한국어 어휘 공부 앱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좋아요. 어떤 앱이에요? 제가 보내줄게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읽기 한번 볼게요. 읽기. 아, 듣기네요. 자, 듣기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고천 씨의 친구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럼 여러분 딱 바로 무엇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배웁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래서 이 무엇을 찾아야 돼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고천 씨는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이 애완동물이 뭐예요? 애완동물. 그렇죠. 펫 있잖아요. 펫. 요즘에는 이 애완동물이라고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 애완동물이란 단어는 잘 안 쓰고, 그냥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반려동물. 그래서 이 애니멀이 집에 있는 강아지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도그라든지 아니면 캣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옛날에는 예뻐요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이제 친구, 그 다음에 가족처럼 생각해서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은 씨는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천 씨는 식당 소개하는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럴까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 여러분도 많이 보죠? 요즘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먹방 한참 유행했는데 요새는 좀 먹방보다는 여행 같은 그런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 그냥 저는 뭘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는 정치 이런 영상을 많이 보죠.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고천 씨와 후엔 씨는 같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고천 씨하고 후엔 씨가 같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까? 이건 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들으면서 고천 씨의 친구는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2.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고천 씨는 유튜브 영상을 봐요? 네, 저는 애완동물이 나오는 걸 자주 봐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저도 귀여운 동물 영상을 자주 봐요. 그리고 요리 영상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영상을 보고 나서 요리를 직접 해봐요? 그럼요. 직접 만들어 봐야 만드는 법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바로 잊어버려요. 됐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고전 씨 친구는 영상을 보면서 뭘 배운다고요? 뭘 배웁니까? 그렇죠. 요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됐죠. 요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요리를 배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요리를 배웁니다. 고천 씨는 애완동물을 좋아해요? 그렇죠. 고양이라든지 뭐 강아지 좋아한다고 그랬죠. 고천 씨는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을 자주 봐요? 식당 소개하는 영상을 본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천 씨와 후엔 씨는 같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요?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내용 볼게요. 자, 고천 씨는 고천 씨 친구가 후엔 씨네요. 고천 씨는 유튜브 영상을 봐요? 고천 씨가 네, 저는 애완동물이 나오는 걸 자주 봐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큐티. 귀엽잖아요. 저도 귀여운 동물 영상을 자주 봐요. 그리고 요리 영상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영상을 보고 나서 요리를 직접 해봐요? 그럼요. 직접 만들어 봐야 만드는 법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바로 잊어버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리 영상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뭐 고천 씨가 뭐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는 건 나왔는데, 고천 씨는 식당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다라는 말은 없죠. 애완동물이 나오는 걸 본다고 그랬죠. 애완동물. 그리고 보면은 고천 씨와 후엔 씨는 같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죠.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요리 영상을 본 후에 요리를 직접 해봐야 요리 그 만드는 법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안 하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잊어버리죠. 여러분도 한국어도 배워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잊어버리지 않는데 배운 다음에 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죠. 문법도 바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천 씨는 유튜브 영상을 봐요? 네, 저는 애완동물이 나오는 걸 자주 봐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저도 귀여운 동물 영상을 자주 봐요. 그리고 요리 영상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이다. 뭐뭐 하는 편이다. 좋아하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편이다, 는 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는 편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좋아하다, 그죠? 좋아하다. 여기는 이제 안 좋아하다. 안 좋아하다 이러면은 이제 요 정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운데서 딱 하면 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아주 좋아하다죠.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요쪽으로 조금 가면 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천 씨와 후엔 씨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읽기 이제 갈 것 같아. 읽기. 자, 여기 스마트폰 중독 엄청 중요한 부분이어서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읽기 익힘 볼게요. 다음을 읽고 읽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신문이네요. 한국문화일보고요. 이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이라는 말이에요.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 그러면 완전히 물에 들어간 거죠. 스마트폰에 빠져버린 청소년들. 그래서 포이즌 된 거죠. 그래서 초중 고생, 초등학교, 그다음에 일리먼트 스쿨, 중학교, 미들스쿨, 고등학교, 하이스쿨.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리설트가 어떻게 됐냐면 중학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많다는 거죠. 중학생이 가장 많아서 72,00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고 해요. 3시간하고 이상.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 보통 한국에서는 청소년 9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연령대가 연령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대가 이제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인터넷 중독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초등학생까지도 이제 중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해요? 아니죠. 중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죠. 아니죠. 그죠?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죠. 점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은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몇 시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이렇게 하니까 5시간 동안은 아니죠.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인터넷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읽어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자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anyway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또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소에든지 그래서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로?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연락을 합니다. 이지하게 커넥트를 하는 거죠. 연락을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어디서나 언제나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가 왔는지 일을 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할 때는 보면 안 되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싫어하죠. 스마트폰 덕분에 이제 이거는 덕분에 했으니까 장점이죠. 스마트폰의 장점은 사람들과 빨리 연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좋은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좋은 거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위험한 사고도 생깁니다. dangerous한 그런 액시던트가 사고가 생깁니다. 길을 걸을 때 사고가 생기는 거야. 왜요?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길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요. 안 괜찮아요.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안전하다 반대는 위험하다. 그래서 최근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단점.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다. 증가하다. 많아지다. 반대? 그렇죠? 감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감소하다. 자, 같은 말은 줄다. 줄어지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increase, 그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변을 그러니까 옆에 가까운 데를 서라운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주변을 잘 봐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드라이브 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다, 그죠?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죠? 집중하다,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무슨 문제도? 안전 문제도, 세이프티, 안전 문제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길을 걸을 때 보면 안 되고 또 운전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길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해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꼭 안전 문제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용에 대해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볼까요? 같은 거? 자, 교통사고와 스마트폰 사용은 관계가 있다, 없다? 이제 관계가 있다죠.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집중하면 안 되는 거, 길을 걸을 때. 주위를 봐요, 주변을. 집중하면 안 되고요. 주변을 봐야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운전하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은 누가 더 위험한 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운전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안 돼요. 왜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걷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은 없죠.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하니까요. 교통사고가 이제 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쓰기. 여러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잘못 사용할 때 문제점, 단점은 무엇입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메모를 해서 써볼까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현명한, 잘 사용하는 거, 현명하다 이런 말은 이제 와이즈하게, 그죠? 와이즈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똑똑하다. 아, 정말 저 여자 너무 현명하다. 똑똑하다. 우리 교수님은 너무 현명하다. 그죠? 똑똑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명한 활용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세요. 볼까요? 다음은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똑똑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자, 메모는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정보 검색하고 SNS하고 한국어 공부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은 뭐냐면 눈이 아파요. 뭐예요? 시력이 안 좋아져요. 시력이 안 좋아진다. 그죠? 눈이 아프다. 자세가 안 좋아진다. 계속 스마트폰만 보니까 목도 이렇게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튀어나오고 터덜목도 되고 이러죠. 그래서 자세가 안 좋아지고 또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잠자리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보니까 잠이 안 오죠.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잠을 잘 못 자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되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넣어봅시다. 나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필요한 정보도 뭐하고? 정보도? 그렇죠. 검색하고, 정보도 검색하고. 친구들과 SNS도 한다. 또 무슨 공부?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 뭐가 아프고? 눈이 아플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손에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뭐가 안 좋아졌다? 자세가 안 좋아졌다. 밤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뭐 할 때도 있다?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끄기로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현명한 사용 방법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끄기로 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나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필요한 정보도 검색하고 친구들과 SNS도 한다.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 눈이 아플 때가 있다. 손에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자세가 안 좋아졌다. 밤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끄기로 했다. 이렇게 쓰면 아주 잘 쓴 글이 되는데요. 요거는 뭐 5단계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죠? 요 정도 5단계 정도 이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글을 쓰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화와 정보 시간입니다. 빰빰.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휴대폰 개통 방법.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이제 개통을 하는 거죠. 휴대폰을 개통하다 이런 단어도 여러분 중요해요. 개통하다. 그래서 개통하다 이렇게 하면은 오픈을 개통하다, 휴대폰을 개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휴대폰에 뭐 통신사랑 가입하고요. 휴대폰은 이제 개통하다라고 사용을 하죠. 개통하다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휴대폰을 어떻게 개통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죠? 우리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죠.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신분증.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신분증이라는데요. 한국에서 스마트폰 개통할 때는 꼭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휴대폰 개통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은 휴대폰 요금제는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요금제는 얼마짜리? 여러분 보통 알뜰폰 많이 쓰더라고요. 알뜰폰, 그죠? 우리 학생들 보니까 알뜰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싸니까, 저렴하니까. 데이터 많이 써요? 통화를 많이 해요. 볼게요.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를 보면 개통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돼요.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제 통신사 이름이 뭐가 있냐면 현재 한국에는 세 곳의 이동통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통신사라고 하면은 모바일 그 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휴대폰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가지고 다니는 거죠. 무선이라는 거죠. 이동. 무브라는 것보다는 휴대폰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휴대폰 통신사를 이동통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통신사는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SKT가 있고, KT가 있고, LG U+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이제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이제 이 단어를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는데요. 따라서는 이제 therefor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herefore. 그래서 따라서 휴대폰을 이제 개통을 하려면 이 세 곳의 통신사 대리점에 가야 돼요. 대리점, 통신사 대리점에. 그래서 대리점에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죠. 대리점에 이제 가야 되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되냐면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여권이라든지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꼭 가져가야 돼요. 꼭 가져가야 되고 유심 카드가 있다면 저번에 쓰던 휴대폰 있잖아요. 거기서 쓰던 유심 카드가 있다면 챙겨가는 것이 좋아요.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할 때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뭔 조건이냐면 외국인 등록하기 전에는 이제 외국인 등록이 우리가 한국에 와서 90일 그죠? 90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는 본인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mpossible 하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not able이라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can't, 그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개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유심카드 있으면 가져가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요금제는 돈을 얼마를 낼 것인지, 내가 비싼 요금을 싼 걸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요금을 얼마짜리를 이제 살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금제.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거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비싼 것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금제. 그래서 요금제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냐,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냐, 또 통화 시간이 기냐, 이 등에 따라서 매우 베리 블라이트해요. 다양해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업무상 일할 때 휴대폰을 많이 쓴다면, 그럼 비즈니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 일을 하면서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직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는 휴대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다지 데이터 양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무제한이라는 것은 그 unlimited 있잖아요. 제한이 없는. 그래서 무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unlimited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한이 없는 이런 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좋다. advantageous 하는 거죠. 유리하다. 유리하다 반대가 뭐야? 불리하다. 네, 자기한테 안 좋다.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는 사용한 데이터나 음성 통화의 양과 관계없이,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든지 아무리 음성 통화를 많이 하든지 간에 그 양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리가드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없이 매달 every month 매달 같은 요금을 이제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제한 요금제는 그냥 요금을 많이 내고 그냥 데이터도 마음대로 쓰고 음성 통화도 마음대로 하고, 이게 이제 무제한 요금제죠. 그래서 보통 요즘엔 다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무제한 요금제가 얼마 정도 하려나? 저는 제한 요금제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휴대폰 개통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둬야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휴대폰 개통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개통하러 갈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분증 필요합니다. 그다음 무제한, unlimited, 무제한 요금제란 무엇입니까? 무제한 요금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사용한 데이터나 음성 통화의 양과 관계없이 매달 같은 요금을 내는 요금제입니다. 그죠? 내는 요금제입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일정 금액을 내면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데이트 등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요금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바꿨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휴대폰 개통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뭐가 없어가지고?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등록증 없이 3개월을 지내야 되잖아요. 3months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 동안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휴대폰을 개통을 못해서 친구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니까 자기 걸로 바꾸다 보니까 또 출국에 이미그레이션에 또 전화번호가 달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3개월 전에도 외국인 등록증이 안 나왔을 때도 휴대폰을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에 왔을 때 휴대폰 신분증이 없어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신분증이 없어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컨디션이 조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해서 이제 그래서 빨리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1시간 또 훌쩍 넘었죠.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1시간 안에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죠? 거의 다 끝나고 나면 또 문제도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교수님이 지금 4단계하고 5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를 찍고 있죠. 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구독, 좋아요 해주고요. 파이팅 하세요. 끝까지. 거의 다 끝나가요.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